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4월 14일 주말방송 진행하겠습니다. 4월달 변동성이 강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시황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황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들보다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니까. 야간 선물 시장 1.42% 정도 하락을 했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선물시장은 364.10으로 마감했습니다. 1.42% 떨어져서. 그래서 풋옵션 월요일이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월요일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파생상품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폭이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도 내일이죠. 월요일도 결국은 미리 야간 시장에 그 악재가 반영되면서 뭐 1000%가 넘는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외가들이 이렇게. 그래서 뭐 좀 지수 하락을 좀 엿볼 수 있는, 미리 이제 반영시키는 이런 야간 선물 시장에서 1.42% 정도 이제 하락이 진행됐다. 큰 폭의 하락이죠, 나름. 만기 이 정도면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시장을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중동 전쟁 위기.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뭐 무인기 발사를 했죠, 주말에. 이런 거가 이제 진행되면 인플레이션, 유가나 뭐 환율 이런 것도 우리나라 특히 유가 같은 거 상승해서 금리 인하식 이제 연기되고 이제 뭐 횟수가 줄어들고 뭐 두 번밖에 못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 주가에는 별로 좋을 게 없죠. 상당히 안 좋게 보면은 뭐 CPI도 지금 올라 있는데 미국 CPI 중국의 전쟁 리스크까지 달러당 이제 환율이 1,400원 이제 초읽기다. 이제 1,400원 넘어가면 좀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들. 작년 10월 고점을 돌파시켰습니다. 환율이.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환율 차트를 보면은 이 부분이 작년 10월인데 10월에 주가 폭락할 때도 환율이 급등했었죠. 여기 환율이 1386원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 10월의 환율까지도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별로 안 좋아요. 금리 인하 늦어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이제 안 좋은 거죠.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란이 이제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제 보복의 강도가 나오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은 그 최악의 위기다. 5차 중동 전쟁 우려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죠. 유엔에서는 중동전 막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미국에서도 뭐 이걸 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확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내일부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증시를 좀 보면 미증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디비아가 일단 21선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그 미국 시장에 뭐 가장 핫했던 주식인 엔비디아가 이제 21선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는 상태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이 21선 아래 돌파하려다가 이제 어제 좀 다시 밀려 있고 이미 브레이크가 3월 8일 날 그리고 26일 날 3월 26일 날 두 번이 걸쳐 있기 때문에 모양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 거리랑 터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21선 아래에 있으면 특히나 별로 좋지 못하다 분위기가. 미국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뭐 일찌감치 지금 21선 이탈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좀 이제 견주하게 좀 21선 따라서 견주하게 지지받다가 횡보 나오고, 아직 결국은 이제 21선 아래로 이제 내려와서 마감을 했는데 다우보다는 좀 강한 형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이제 무너지기는 좀 힘든 그런 형태거든요. 이제 주봉으로 보면 쌍봉의 형태고, 정고점 부근에서 이제 올라가서 한번 좀 이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미국 시장도 주말에는 저렇게 끝났으니까 시장 불러볼까요? 주말에는 저렇게 끝났으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월요일 날 또 이제 어떻게 되나, 예,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봉에 이제 5주선, 예, 5주선도 좀 붕괴시켰고, 다우존스는 일찌감치 이제 주봉 5주선을 붕괴시켜서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저항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지금. 별로 모양이 안 좋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7월 1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사실 좀 높여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4월, 5월은 좀 지켜주고 6월 달이 좀 안 좋을 거로 예상했는데 4월 달에 뭐 대외적으로 전쟁 같은 거 터지고 해서 뭐 이란이 뭐 이스라엘 직접 공격하고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급변하는 거죠 지금. 상반기 거래소는 2,550포인트를 붕괴시키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013년도처럼 지수는 중기박스권 형태로 한번 예상해보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지수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코스피의 형태를 보면, 애초에 제가 이제 시장 설명을 잘 하진 않지만, 애초에 이번에 이제 2024년도의 상승 형태 자체를, 이 부근의 상승 형태 자체를 이런 걸로 2013년도의 형태, 이걸로 이제 잡았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좀 보면은, 이제 확대해서 좀 보면은, 이때도 시장이 상당히 지겨웠었죠. 이때 보면은 뭐 2012년도 보면은 5월달에도 폭락이 한번 나왔었고, 10월달하고 5월달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박스권 장세 속에서는. 13년도 2013년도도 4월달이 좀 폭락이 나왔었죠. 이렇게 폭락하고 좀 이렇게 밀려가지고 다시 반등 나오다가 6월달에 재차 하락이 나오고, 6월달에 크게 폭락했네요. 이렇게 보면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달 폭락하고 좀 반등 좀 약하게 나오고,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오다가 6월달에 이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4월달에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나오면서 좀 반등 나오다가 5월달에 6월달에 좀 이제 하락하는 걸로, 제가 2013년도 자체가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해봤어요 일단은. 그래서 보고, 아무튼 이제 상반기 쪽 4월, 5월, 6월 여기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들. 특히 4월 달도 안 좋은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도도 4월 달에 음봉이 좀 많이 터졌었고 이쪽에. 그래서 보면은 2014년도도 여름에 좀 안 좋죠, 여름에. 2014년도도 여름에 좀 하락을 했고 10월 달까지. 2015년도도 4월 달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4, 5월. 4월 좀 안 좋고 연결되면서 여름의 폭락, 8월 달에. 지금 형태를 보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제 일봉인데, 이게 지금 일목균형표 같은 걸로 보면 이게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올라가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쪽에 이제 일봉의 저항을 받고, 이게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이제 밸류업 한다고 해서 이제 거래소 이때 좀 올려놨는데, 뭐 2013년도랑 형태가 비슷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좀 밀렸다가, 이런 데서 밀렸다가 좀 반등을 좀 이어가는 척 하다가, 그쵸? 6월 달에 한번 이제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게 이제 제 예상 진로인데, 이런 이제 밸류 프로그램 했던 이런 부분까지 2550선 이런 데까지는 일단 한번 4, 5, 6월 달에는 한번 올 것 같다. 특히나 7월 달에는 공매도 재개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산 시스템 같은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총선까지 끝났으니까 뭐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이 이제 7월 1일부터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6월 달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장을 갖다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는 이제 21선 같은 게 이제 이탈이 됐죠. 21선이 이제 양봉 강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 금요일날 올라가지고 지금 반등 다운 했더니 도리어 밀어가지고 21선이 이제 월요일날 바로 폭등하지 못하면 21선이 꺾여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은 일찌감치 이제 21선 꺾여서 폭락 나왔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있어요. 거래대금이 전날은 6조대, 11일은 6조대, 12일은
8조대 이렇게 거래대금이 주는 게 눈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이 지금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이제 거래대금이 좀 그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선물도 사실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보면은 선물 13,000계약, 14,000계약 매도 포지션을 해서 넘어가고, 이 거래대금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국 시장 폭락한 상황에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 폭락이 막 나와서 막 아작내기보다는 반등을 노려줘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반등을 일단 내일만 봤을 때는 반등을 노려주고, 추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좀 빠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좀 노려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 내일도 외국인 선물과 뭐 수급을 잘 봐야겠죠. 당연히 수급을 당연히 외국인이 뭐 내일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파락 떴는데도 불구하고 막 소물 매수 계속 사재 끼면 아침부터 반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물 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선물로 보면은 요 정도까지 야간에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364 정도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그 목요일날 저점을 붕괴시키고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공방하다가 다시 올라서 뭐 이런 데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요. 368 이런 데까지 선물 지수를 보면은 이제 좀 밀렸다 좀 반등할 수도 있고, 반등 못하면 뭐 내일 뭐 크게 떨어지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밑으로 밀린 다음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반등이 나와서 좀 그 국제적인 분위기는 안 좋지만은 뭐 어떻게 좀 그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정도에 4, 5월달 좀 버티면서 6월달 정도에 하락 나오는 게 이제 준비 과정도 있고 좋은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이제 뭐 10월달처럼 빠져버리면 정말 뭐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이 코스닥의 2013년도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박스권 양세가 펼쳐지면 항상 이제 폭락할 때 사면 돼요. 폭락할 때 사면 돌이 올라갑니다, 항상. 거래소 걸로 보면은 이제 일목으로 보는 건데, 일목균형표 이제 전환선이 녹색인데, 이걸로 이제 보면은 제가 오늘 이거 유심히 봤는데, 이게 올라와서 계속 뻗어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해서 비로소 한참 등락을 한 다음에 가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게 과연 이렇게 올라가다 이번에 한번 꺾였었죠. 2023년도 올라가다 꺾이고 10월달 여름 이후에 폭락했고, 다시 이제 끌어올려서 6개월 올렸더라고요. 6개월, 여러분들. 6개월 11월부터 저점 찍고 11, 12, 1, 2, 3, 4월달 6개월째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저항받는 것이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주봉상 이 전환선이 지지가 안 되면 거래소입니다. 거래소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좀 공방하다 무너졌다 다시 돌파하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꺾여서 밑으로 밀리던 간에 이 이격을 좀 채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선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녹색 선 자체가 지금 이 2013년도나 14년도 이런 데 샘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거래소 자체가 여기서 지금 뭐 쭉 뻗어나가고 그러긴 힘들 것 같고, 올라가면 꺾여요, 녹색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그래서 이번에 좀 꺾였다가 시장 조정받을 때 저점에서 잘 사면은 또다시 오른다, 이런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박스권 장세로 애초에 제가 유튜브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월달에 이번 연도 12월 1월 뭐 11월 뭐 그럴 때 2013년도 거를 체크해서 주가 상승한다고 예상했었고, 뭐 적당히 올라가고 나면 이제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게 연속이니까 뭐 너무 이렇게 좋게 보지도 말고 나쁘게 보지도 말고, 오르면 고공에서 한번 밀려서 다시 신용도 지금 20조 가까이 됐다, 약간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 뭐 털어내고 또 지지받고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유를 그런 걸로 잡았지만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에 대한 피로감, 특히 지수는 이렇지만 반도체 주식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격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시향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내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 폭락해서 내일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좀 봐야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삼성전자는 거래소보다 세죠. 예, 거래소보다 좀 셌고 11선 지지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국은 21선의 이격을 줄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형주들은 뭐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폭등하지 못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격 매수할 필요 없고 이제 21선 이런 거 이격을 줄일 때 줄이는 날이 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가 멈춰서 기다리던 밑으로 밀려서 공간을 채우던 간에 얘도 뭐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죠. 전환선이 붕괴되면 뭐 여기 이격을 채워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21선에 이격을 줄이는 거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보다도 훨씬 세죠. 거래소 지수보다. 거래소 지수는 꺾였는데 얘네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안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얘가 어느 정도 조정받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21선과의 이격을 줄이겠죠. 결국은 기간 조정이나 뭐 가격 조정 약간 살짝 그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밀렸다가 21선 돌파해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21선 유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의 지지, 전환선의 지지가 나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초반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니까 그런 거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 같아. 뭐 국제 정세가 뭐 완전 심각하게 되는데 5차 중동 전쟁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계속해서 이 문제 갈 수는 없고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뭐 반격이 어느 정도 그냥 그 심하지 않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부분이 저점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월요일날 이런 것들이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래소 그 시장의 수급이 붕괴되면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특히 거래소 코스닥의 거래 대금의 감소는 유동성 감소입니다, 여러분들. 자금이 좀 안 돈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뭐 주가에 주식들이 안 도는데 뭐 예전처럼 뭐 20% 폭등 상한가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탄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떨어지는 겁니다. 밀리는 거 더 많이 밀리고 그런 시장이라는 거를 좀 거래 대금을 체크하면서 인식을 한 상태에서 뭐 돌파 매매이니 뭐 신고가 돌파 패턴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이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 지지난주처럼 폭등하고 이런 거를 너무 이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것도 이제 반등폭이 적어진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바닥 확인될 때까지는 리스크 관리 좀 해주라. 리스크 관리 좀 해주고 초보자분들은 좀 여간해서 돈 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금액을 좀 줄여서 매매하든지 있는 것들도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화 비중을 좀 4, 5, 6월 달에는 현금화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찬스는 무조건 오거든요. 박스권이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밑으로 많이 밀리면 또 거기서는 새롭게 올라가니까 그럴 때 이제 잘 잡아야겠죠. 많이 밀릴 때 내일이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또 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한두 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 자체를. 그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거는 또 올라가는데 확률적으로 적어진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시장 수급이 붕괴되면 확률적으로 적어진다. 확률이 낮아진다. 그래도 뭐 관심 종목들은 있어야 되니까 이 4월 15일 대비 관심 종목을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한 개씩 전선주 그다음에 지노믹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해지주를 제가 저번에도 뭐 이제 소외된 테마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져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흥하용, 흥구석유, 빅텍, GSD, 미래생명 자원 중에서 제가 GSD하고 미래생명 자원 같은 걸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겠죠, GSD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매수했고 VIP 쪽에서는 이제 매수를 해봤고요. 빅텍이 시가총액 1,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양은 지금 좋고 휴니드도 지금 모양이 좋더라고요. 휴니드. 그래서 얘도 이제 1,000억 정도 소형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량 매매는 하기 힘들고 포트의 일부분 정도 그냥 매매하는 수준인데 뭐 어느 정도 뜰 것 같아요. 전쟁 뭐 이슈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이제 그 해지성 종목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을 보면은 시장이 오르나 떨어지나 여러분들 그냥 얘네들이 이제 관리하는 거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기간 매수 들어오고 이런 것들 지들이 올리는 건 또 나올 거예요. 다 떨어지진 않고 또 그 중에서 뭐 리노공업 이런 것들도 고가 치려고 그러고 이오테크닉스 신고가 치고 있고 제가 PSK를 자주 언급드렸는데 PSK도 기간 수급이 좋아서 얘가 여기서 막 폭락하거나 잡주처럼 그렇게 되진 않고 지지받으면 또 올라가고
뭐 STI 이런 것도 지지받고 있고, 뭐 맨날 이런 애들. 그때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렸는데, 얘도 이제 수급적으로는 그때 좀 금요일 빼고 목요일까지는 좋았는데 금요일날 좀 매도가 나와서 좀 이런 거, 여기 기준선에 지지되면은 갈 수 있습니다. 무너지면은 좀 허우적 되는 거겠죠. 결국 이제 중기 박스권을 넘어서냐 못하냐 이제 그런 구간이고, 하나 머티리얼주도 이제 오르다가 말고 이제 탄력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중에서 결국은 뭐 이렇게 또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프로그램에 이제 간택을 받은 것들은 이제 탄력이 나오겠죠. 월요일도 주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 말고는 이제 개별주 성향을 가진 이제 이런 유리기판 쪽에서 수급이 좋은 애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이제 일목균형 기준 전환선 기준선 다 지지받고 있고, 얘네들이 특히나 좋은 게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음봉 떨어진 부분을 얘가 이제 크게 밀리지, 이런 게 이제 지지됩니다. 대박주들은 이런 게 지지돼요. 전환선이 이때도 전환선 지지받고 올랐죠.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수급이 좋죠. 당연히 기관하고 외국인들 샀고요. 금요일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지지받으면서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 고점을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게 이제 강력한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그래서 이게 월요일날 어떻게 되나, 이게 무너져서 아작나나 아니면 좀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좀 매수가 들어오나를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JNTC도 강력한 패턴이죠. 그래서 이건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전환선 정도, 이게 지지되면은 얘도 해볼만 한데,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좀 관망을 한 다음에, 어떻게나 충분히 관망을 한 다음에 이제 보면서 화요일 날 정도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애들.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 수급이 좋고 이런데 이제 지지받고 있죠. 양봉 눌려놓고 양봉 또 터지고, 지지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고점들, 이런 저항이 돌파돼서 지지받으면은 시장에 그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이죠. 특히나 이 HB 테크놀로지가 여기가 이제 일봉의 이제 고점 돌파가, 이게 고점 돌파를 많이 하면 되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봉, 월봉에 이런 데를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강력한 패턴이죠. JNTC는 이미 고가를 쳤고, 얘도 고가를 쳤기 때문에 여기서 유지만 하면은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시장 뭐 폭락 그런 거와 상관없이 관리하려고 들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그리고 이제 전선주가 강하죠. 전선주 LS, 뭐 이제 지주회사, 그다음에 LS 일렉트로닉스, LS 일렉트로닉, 이런 거 이제 신고가 친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봐가지고 음봉 나오고 내일 만약에 다음날 지지되는, 화요일 정도 지지되는 흐름 나오면 좋다 이거죠. 이런 거 이제 내일 당장 매매하기 좀 그렇고, 대한전선, 대원전선이 이제 대한전선부터 시가총액이 낮죠. 대한전선은 2조, 이제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고, 대원전선은 1,700억밖에 안 하는 소형주예요. 그래서 소형주 같은 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띄운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거 한 2,000원 정도 지지 받으면, 크게 밀리지 않고 2,000원 정도 이런데 이제 지지 받으면, 지지 받고 다시 이제 유지하고 이러면은 월요일 날 이후에 지지 받고 이러면은 다시 상승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이런 것들도 뭐 아까 보여드렸던 HB 테크놀로지니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스타일이.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가 그날 반등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사실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런 것들 삼천당작이나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특히 삼천당작은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서 이제 대표적으로 견디는 그런 주식들이고, 이 지노믹 트리의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강해요. 밀리지 않고 유지를 시키는 모습이, 이 4월 3일날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4월 3일 프로그램 매수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프로그램 팔면서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기관들은 꾸준히 사주고 있어요. 지금 1, 2, 3, 4, 5, 6, 7일 정도간 매수해줬고,
이 조종할 동안 기관들이 다 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조종할 동안 기관들이 다 산 거예요. 외국인들 여기서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좀 팔고 사고 하면서 그 사이 이제 기관들이 사고 프로그램이 어제 들어오고 기관도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지놈트리가 제가 좋다 말씀드렸는데, 딴 거는 이제 이번에 조정받을 때 밑으로 이제 밀리고 이제 이 밑에까지 밀리고 61선까지 밀리고 막 이랬는데, 얘는 이제 지지받고 양봉 터진 위에를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양봉 터진 부분의 위를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월봉 봐도요, 월봉 5일선, 6일선, 11선 다 지지받았고 이번에 밀리면서 조정받으면서 확 끌어당겼죠, 프로그램이. 월봉에 봐서도 이렇게 지지할 곳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월봉 기준선을 정확하게 지지해서 거기까지. 이게 이날이에요. 이게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프로그램 매수 확 들어온 날 자동으로 끌어올려놨으니 4월의 봉이, 4월달 주가들이 지금 폭락하고 뭐 떨어지고 뭐 난리 나 있는데 조정받고 얘는 혼자 지금 양봉이란 말이죠, 양봉 여러분들. 그래서 양봉을 이루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2,300원이 양봉인데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뭐 이번 달에 터트릴 것 같으면 22,300원 지지해요, 여러분들. 무조건 22,300원 22,300원 지지합니다, 무조건. 요거를 좀 잘 보고 매매를 하면은 시장과 상관없이 한번 급등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강한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좀 이번 주에 보시면서, 이번 주에 하루만 보지 말고 일주일 정도 체크해라. 반도체 소부장주는 그날 프로그램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그냥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급 주체가 확실한 종목. 계속 이제 뭐 AP 시스템이니 DIT니 뭐 리노공업이니 PSK니 뭐 하나 마이크론이니 그런 것들 중에서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이 꺾이면 얘네도 다 꺾이겠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특히 이런 게 이제 꺾이면은, 이런 것도 꺾이는 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안 좋게 봐야 돼, 굉장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버티거나 수급이 들어와서 좀 유지하거나 이러면은 얘네들도 이제 그 중에서 강한 놈들 나오는 거고, 당일당일 맨날 바뀌어요, 종목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서는 HB 테크놀로지를 좀 좋게 보고, JNTC, 뭐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도 그날 수급 들어오는 애들이 좀 강한 거예요. 일봉균형표에 일봉 전환선 이런 거 좀 지지되고 크게 밀리지 않아야 돼요. 밀린다 하더라도 빨리 이제 회복력이 좋고 복원력이 좋고 이런 애들, 여기 정도 이제 대장은 나오니까. 전선주 내일은 한번 구경해보고 다음날부터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전선주 아까 체크해드린 거, 그 다음에 지노믹3는 곧바로 좀 봐줘라. 그래서 이렇게 관심 종목을 올리고, 중요한 어떤 매매는 바닥 확인될 때까지 리스크 관리 형태로 가라. 이게 이제 당부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장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 국제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여러분들 잘 대응해서 4월달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모두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